네, 저는 박사과정 엄혜광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논문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제 샘플링 베이스드 컨텍스트 리치 모션 컨트롤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 제가 지금 제 연구랑 관련이 있어서 최근에도 이런 논문들을 읽고 있는데 이제 유로그래픽스 2015년에 이제 이거에 향상된 버전의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읽다가 이제 그 전에 논문이랑 비교를 많이 해서 이제 그 전 논문부터 좀 제대로 읽고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그래프 2010년도 논문이고 이제 가운데 보시면 뭐 인캉캉이나 미할 반더판 같은 사실 이쪽 계열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인트로덕션부터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션 캡처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많이 쓰이죠. 그래서 많이 쓰이는 이유가 자연스러운 모션을 배우의 자연스러운 모션을 캡처를 하고 사실 모션 캡처 시스템이 비싸긴 하지만 시스템이 있으면 캡처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모션 캡처 기반의 데이터들을 수정하는 거는 결국에 수정을 만약 하고 싶다면 이제 아티스트들이 결국 손으로 만져줘야 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이 어렵고요. 그래서 수정이 어렵다는 거에 나아가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은 이제 일단 자연스럽긴 하지만 이제 실제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물리적으로 맞지 않는 모션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발전되면 이제 사실 물리적으로 시뮬레이션적으로 맞는 모션이 있으면 뭐 만약에 바닥이 미끌미끌하거나 또는 다른 오젝트가 있으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반응을 하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또는 이제 뭐 캐릭터의 무게가 바뀐다거나 이런 식에 있어서 그냥 시뮬레이션 돌리면 다양한 모션들이 생성되는데 이제 그런 식의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물리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컴퓨터를 하고자 하는데 그걸 이제 모션 캡처 데이터에 따라가는 시뮬레이션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단순하게 일반적인 그냥 물리 기반 컨트롤러를 써서 따라가게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면 이제 항상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뭐 걷는 모션을 주고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따라 걸어봐라라고 하면 이제 뭐 한 걸음 정도 걷다가 넘어지거나 이러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모션 캡처 데이터 같은 경우에 노이즈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노이즈를 제대로 캐치를 못하면 이제 그냥 물리 시뮬레이션 페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델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실제 배우와 그 시뮬레이션 상의 캐릭터가 모델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때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고 또한 뭐 모델링 에러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피지컬 베이스드 컨트롤을 그냥 다이렉트하게 트래킹 하라고 하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레퍼런스 모션에 따라가는 피지ክ스 베이스드 애니메이션을 연구하는 논문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그 컨택트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 기반 연구를 할 때는 그 컨택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어떤 말이냐면 말 그대로 발이 땅을 닿았을 때 이제 사실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는 각 신체의 각 바디가 어떻게 조인트에 어떤 힘을 걸어서 제대로 걷게 하냐 또는 제대로 동작을 수행하게끔 하냐는 건데 이제 컨택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발이 땅을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발이 땅을 힘을 주면 그 땅의 반작용으로 발의 힘을 받아서 이제 발이 버티고 있는 그런 식의 컨택트 포스를 발생하게 되는데 이 컨택트 포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메소드들이 있지만 이제 그냥 포즈 기반에서 그 인버스 다이나믹스라고 하죠. 그래서 포즈 기반에서 힘을 생성하는 컨택트 포스를 마찬가지로 생성하고자 하는 게 뭐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이러한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컨택트 상태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뭐 걷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 걷는 데이터의 그 컨택트 그러니까 발이 땅을 짚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 상태가 거의 변화가 없게끔 하기 때문에 이제 컨택트 리치 모션은 힘들다. 그래서 뭐 대부분 로코모션 같은 거 한정돼 있고 막 대구대구 구르거나 넘어지는 모션 이런 것들 할 때 컨택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모션은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부터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컨트롤 리컨스트럭션 파트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션 캡처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그거를 그냥 따라가라 그 피지컬 컨트롤을 주고 따라가려고 하면 이렇게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바로 넘어지고 말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결과를 보면 이제 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오히려 물리적으로 맞으면서 잘 따라하는 이런 동작들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아까 걷는 모션은 못 따라가는 네.
그러니까 저 걷는 그 순간에 만약에 노이즈가 있다고 하면 그 컨트롤러가 제대로 그걸 반영을 못해서 이제 힘을 그냥 그 타겟 포즈만큼 줬는데 이제 그 타겟 포즈 자체가 물리적으로는 사실 맞지 않는 동작이어서 이제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이렉트 트래킹 메서드보다 자연히 잘 된다 비교하려고 저걸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기존의 연구들이 걷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솔루션 제공했는데. 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기존의 연구랑 상관없이 그냥 다이렉트하게 따라가끔 했을 때 문제. 그냥 그러니까 다른 일절의 방법 없이 그냥 물리 기반의 캐릭터가 있고 그냥 바로 이 타겟 포즈를 그냥 PD 컨트롤로 따라가라라고 했을 때 생기는 문제. 너무 쉽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잘 되는 거랑 근데 그거는 걷는 거와 한정됐고 사실 얘네는 컨택트 리치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논문에 비교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애초부터 사실 저런 건 일종의 하나고 이런 식의 모션은 애초 다른 거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떨리긴 하지만 잘 수행한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런 모션이 이제 컨택트가 굉장히 많은 모션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핸들링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가 한 방법은 이제 샘플링 베이스드 모션 컨트롤인데요. 그래서 그 레퍼런스 모션 데이터를 바로 따라가라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레퍼런스 모션 데이터 주변의 포즈들을 샘플링을 해서 그 주변의 포즈들을 따라가라고 했을 때 이제 결과가 레퍼런스 포즈랑 비슷하다는 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결국에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레퍼런스 모션 데이터와 비슷하게 나오는 타겟 포즈들을 찾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샘플링 베이스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샘플링 방법은 하이퍼큐브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베이스드 어프로치의 장점은 일단 그냥 옵티마이제이션, 물리 기반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때는 주로 정확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미분값을 항상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미분이 뭐 가장 간단하게 그냥 식을 옵티마이즈 할 때는 미분값이 0이 되는 지점이 뭐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미분이 필요하는데 이 샘플링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변의 점을 다 실험해보고 제일 좋은 점을 뽑기 때문에 이제 그런 미분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컨택트 리치 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분이 컨택트 포스 자체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분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그런 걸 잘 못하는 반면에 이제 이거는 그 미분과 상관없기 때문에 어떠한 컨택트에 대해서도 잘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수많은 점을 그냥 말 그대로 많은 점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얘네가 주장하는 걸로는 사이드 베네핏으로는 샘플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할 때마다 사실 랜덤 샘플링이기 때문에 할 때마다 결과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뭐 모션 베리에이션이 좀 더 다양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컨트롤러는 유명한 PD 컨트롤을 그냥 사용합니다. PD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뭐 물리 기계 이런 쪽을 다 아시는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 간단해서 많이 쓰이는 물리 기반 컨트롤러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간단한 식인데요. 그래서 저 토크, 그래서 즉 조인트에 주어지는 가해지는 토크는 이제 KP와 KP라는 그 파라미터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 물결 표시, 그래서 이 세타의 물결 표시가 따라가고자 하는 타겟 포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세타는 현재 포즈고요. 그래서 현재 포즈부터 따라가고자 하는 타겟 포즈와의 차이만큼 차이의 특정 이제 파라미터 값을 곱해서 그만큼의 토크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듀에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를 뭐 약간 줄여라는 건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KP가 KD보다 많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 일단 포즈의 차이만큼을 메꾸는 힘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PD 컨트롤러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논문에서도 이 PD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PD 컨트롤러의 간단한 문제점 몇 가지를 얘네가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핸들링하는지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KP와 KD 파라미터가 고정값이면 이제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만약에 잘 수행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에서는 이 파라미터가 잘 되고 이 동작에서 이 파라미터가 잘 되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얘네는 사실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뭐 이런 식으로 각 조인트마다 스케일의 가능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스케일 동작마다 그냥 다양한 스케일 값을 곱해서 핸들링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0.4, 0.2 저자들이 찾아낸 값인가요? 네,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과학적으로 증명한 건 없고 그냥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모션에 대해서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문제는 이제 지금 이 식에 보시다시피 이 식이 그냥
그냥 이제 목표하는 점, 목표하는 포즈와 현재 포즈와의 차이만을 이용해서 힘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피드포워드 토크를 생성하지 못한다는 거는 뭐 중력이나 기타 요인에 대해서도 그 포워드 피드백에 대한 토크를 생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시뮬레이션 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힘을 주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샘플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레퍼런스 모션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퍼런스 모션 데이터를 그냥 주고 따라가려고 하면 모션이 이상한 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금 저 그래프를 보시면 스타트가 현재 시간의 포즈라고 보고 이제 지금 요 빨간 네모 저 타겟이 SA0인데 저 SA0가 레퍼런스 모션 데이터의 포즈입니다. 그래서 저 포즈를 이제 타겟으로 주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요 S2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타겟 포즈와는 먼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이거 쌓이면 모션이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션이 깨진다는 건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타겟 포즈를 SA0로 주지 않고 SA0의 주변 점을 샘플링해서 그 샘플링한 점을 타겟으로 주고 시뮬레이션 했을 때 결과가 SA0랑 흡사한 점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샘플링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아까 말했다시피 그 샘플링 베이스드 기반은 굉장히 샘플을 많이 뽑으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얘네가 그 병렬화를 굉장히 잘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에 대한 알고리즘도 써 있는데 뭐 그 부분은 일반적인 병렬화 알고리즘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결과에 나오겠지만 코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병렬화가 필수라고 보여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드포워드 토크를 제대로 못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 피드포워드 토크를 예를 들면 아까 중력을 예로 들었는데 중력 같은 경우에 만약에 모션이 뭐 팔을 이렇게 호리젠탈 방향으로 들고 있어라 이런 모션을 주면 이제 얘가 당연히 처음 기본 자세에서 이만큼의 차이만큼 힘을 주겠죠. 힘을 주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중력 때문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중력인데 힘을 줄 때는 중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그래서 내려가기 때문에 제대로 그 작업을 수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행을 못하는 만큼을 얘네가 어떻게 해결했냐면 사실 이것도 그냥 실험적으로 잘 돼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레퍼런스 포즈 데이터에서 이제 레퍼런스 포즈 데이터 돌렸을 때 생성된 결과 SE만큼의 차이만큼 반대 방향으로 뺍니다.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 포즈 데이터에서 나오는 시뮬레이션 했을 때 결과와 그 차이 디퍼런스만큼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새로운 포즈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S.A0인데요. 그래서 그 주변 점을 그냥 샘플링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피드포워드 토크를 어프로크시메이션 해서 잘 생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피드 컨트롤러의 어느 정도 단점을 해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하이퍼큐브 샘플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이퍼큐브 샘플링이 저 처음에 몰라서 찾아봤는데 라틴 하이퍼큐브 샘플링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한 것 같고요. 뭐 얘네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이 방법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간단하게 찾아보니까 그냥 그 한 베리어블에 대해서 랜덤 샘플링을 하는 건 맞는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구간을 더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베리어블을 샘플링 할 때 그 베리어블에 대해서도 그냥 일정 확률에 대한 구간을 나누고 그 구간 안에서 다시 랜덤 샘플링을 각각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라이브러리도 많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장점은 이제 일반 그냥 노멀 디스트리뷰션 기반의 랜덤 샘플링보다 더 적은 수의 난수를 뽑았을 때 그 표본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아무래도 샘플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샘플링 수를 줄이면서도 결과가 좋아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하이퍼큐브 샘플링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쓰는데 이제 하이퍼큐브 샘플링에서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하냐. 그래서 그 샘플링하는 레인지가 이제 샘플링 윈도우인데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하냐는 거는 이제 각 조인트 채널마다 다르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모션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노이즈가 심하거나 모델 차이가 심하면 이제 그 모션 데이터 타겟 포즈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그 샘플링하는 범위를 넓힙니다. 그래서 더 큰 샘플링 윈도우가 필요하겠고 또한 더 액티브 조인트 그러니까 팔끝이나 발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이니까 스윙하는 모션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도 좀 더 넓은 범위를 주고 샘플링을 합니다. 근데 또 무작정 넓게만 샘플링을 하면 이제 모션 자체 퍼튜베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다이나믹스 면에 있어서 안정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샘플링 윈도우를 책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실험적으로 어느 정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태스크에 따라서 좀 다른 윈도우 사이즈를 주면서 테스트를 해본 것 같습니다. 외국어랑 비슷해요. 외국어가 없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냥 엘보와 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로버스트하기 때문에 그냥 그 점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의미 같기도 하고요. 옵티메이 지금 제가 사실 그 부분이 명확치 않은데 이제 봤을 때는 픽스된 값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험할 때마다 그냥 이 값으로 주고 돌려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윈도우가 0이면 네. 샘플링을 아무리 해봤자 한 점만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설명만 나와 있는데 이제 윈도우가 0이면 이제 아마도 가장 기본적인 범위를 말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건 정확히 안 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같은 점이라고 주면 사실 차원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표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 부분은 셋 다 0이라서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그래서 거의 그냥 그 점 부분을 불견을 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 이거는 저도, 그러니까 라디안으로 생각을 했는데, 라디안으로 보기에는 너무 그냥 곱해지는 웨이트 같기도 하고, 사실 이분의 수식이 지금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말로는 모든 조인트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네네, 그렇죠. 근데 그 점을 그냥 그대로 주는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약한 레인지로 샘플링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히 안 나와 있어서. 네. 근데 그 경우는 사실 샘플링이라는 표현이 조금 네네,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샘플링 윈도우를 정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샘플링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일단 저 n 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터레이션 개수인데 이터레이션이 뭐 전체 반복하는 개수가 아니고 이제 그 각 타임 스텝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T1, T1, 2, 3, 4, 5 있기 때문에 지금 n 이터가 5개가 되겠고 이제 그런 이제 각 모션마다 그 이터레이션 횟수가 정해져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n 이터가 정해지고 이제 샘플의 개수. 그래서 샘플의 개수. 지금 여기서는 이제 사실 굉장히 단순한 그래프로 줄였기 때문에 개수가 적은데 이제 실제 모션 데이터 실험할 때는 뭐 1000, 2000개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저 동그라미 주황색이 10개면은 이제 샘플을 한 타임 스텝에 대해서 10개를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0개 뽑는데 이제 가장 좋은 코스트만을 저장해 놓고 가면 이제 이게 로컬 미니멈에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몇 개를 저장해 놓곤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하는 펄리시도 지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 놓고 그 저장한 것에 기반해서 다시 또 그 다음 스텝에서 이제 10개를 뽑고 거기서 2개를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쭉 뽑으면서 가장 최적의 코스트를 찾아서 지금 저 빨간 화살표가 최적의 코스트 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모션을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말했듯이 세이브를 해야 되는데 그 세이브를 할 때 그냥 어차피 그 가장 좋은 것만 저장을 하면 로컬 미니마에 빠질 확률이 높아서 이제 세이브를 하는데 그냥 그래서 코스트 상위 몇 개만 저장하면 어차피 비슷하게 로컬 미니마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다이버시피케이션을 표현했는데 이제 그 낮은 코스트에 있는 모션도 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저장하는 기법을 여러 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장하는 거는 사실 이 부분도 실험적인 것 같은데 이제 코스트 전체 샘플링의 코스트에 대해서 가장 높은 40개를 날려버리고 이제 남아있는 40%를 날려버리고 남아있는 코스트들에 대해서 코스트 민맥스를 설정한 다음에 이제 X는 그냥 세이브 개수의 만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지금 저 X 6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왜 저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실험적으로 이제 분포되는 경우에 따라서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냥 코스트 민에서 코스트 맥스까지 고루고루 퍼지게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냥 그 함수에 근접한 점들을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루고루 저장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저 파란색 굉장히 많은 점, 한 라인에 대해서 파란색이 많은 점들이 전체 샘플의 개수고 이제 거기서 빨간색이 그 저장된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장된 점들이고 그 저장된 점들을 기반으로 저 녹색 라인이 이제 최적의 패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로컬 미니마를 피하고 다양한 샘플들을 다 파악을 해서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타임 스텝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타임 스텝이 이터레이션 횟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뭐 30프레임 per 세컨드 같이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사실 뭐 5초를 할 때도 굉장히 150프레임 정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덴스 샘플링을 하면 얘가 유니폼 샘플링의 경우에 덴스하게 하면 사실 더 좋은 데이터를 뽑기 때문에 정확한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스파스한 경우에는 당연히 결과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포인트 제대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네가 반영한 것은 이제 키네매틱 센트럴 세그멘테이션 메소드를 활용했다고 하는데 이제 저도 이거를 정확히 깊이 읽어보지 않았는데 이제 아마도 모션이 있을 때 모션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포즈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뽑아내는 메소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메소드들을 중요한 포인트들을 무조건 타임스텝에 포함시키면서 이제 스파스하게 샘플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션마다 같은 시간이어도 그 이터레이션 개수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름 최소한으로 최적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이터레이션 횟수를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샘플링에 대해서 코스트 이밸루에이션을 하겠죠. 그래서 코스트 이밸루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사실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설명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이런 샘플링 한 포즈들을 타겟으로 주고 이제 실제 시뮬레이션을 시켰을 때 결과에 대해서 코스트 이밸루에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트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포즈 컨트롤, 루트 컨트롤, 엔드 이펙터 컨트롤, 밸런스 컨트롤이 있는데 이제 포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이제 따라가고자 하는 레퍼런스 포즈 데이터와의 포즈 거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인트 앵글 차이와 앵글러 벨로시티의 차이를 보시면 되고 루트 컨트롤도 이제 텀 자체는 똑같은데 이제 루트는 일반적으로 우리 기반 시뮬레이션에서 루트는 스스로 토크를 액추에이트 할 수 없고 이제 루트 패스 같은 경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웨이트를 다르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드 이펙터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엔드 이펙터 팔끝과 발끝 이런 데에 높이를 맞추는 건데요. 높이를 맞춘다는 거는 이제 그 컨택트 시츄에이션, 인터랙션 상황. 그래서 발이 땅에 닿았을 때 이런 경우에 높이를 꼭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높이에 대해서만 좀 더 엔드 이펙터 컨트롤 텀을 통해서 강하게 코스트를 매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런스 컨트롤은 이제 밸런스 말 그대로 그냥 전체 바디의 센터 오브 매스가 이제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양발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밸런스 컨트롤이 많이 주어지는데 이제 이쪽에서는 그 센터 오브 매스의 이제 플라나한 그러니까 높이를 제외한 좌표값들이 각 엔드 이펙터와의 상대적인 거리가 이제 레퍼런스 모션과 같아야 된다. 그런 정도로 이제 레퍼런스 모션과 비슷한 밸런스를 유지해야 된다는 텀으로 주고 있습니다. 루트 컨트롤이 네. 지금 폴 컨트롤 신경 뭐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네. 근데 아까 지금 발표하면서 얘기했던 루트에 보통 토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시뮬레이션 할 때 알고리즘인데 네. 저렇게 식이 들어가는 게 좀 몰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루트 자체는 액추에이션이 안 되는데 이제 루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웨이트를 다르게 줘서 다른 바디들을 움직여서 루트의 위치를 최대한 맞추라는 점. 네, 그래서 발이나 다른 데 움직여서 루트에 일단 우선적으로 맞춰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루트에 저렇게 코스트 펑션을 직접 저렇게 넣어도 이렇게 치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건 토크랑은 상관이 없고 그냥 좌표값만 매기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토크가 얼마나 걸리는지는 그냥 타겟 포즈의 스피드 컨트롤을 주고 이제 그 결과가 루트가 얼마나 비슷한가 그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핸들링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저 Q가 토크에 의해서 디펜드하지 않을까요? 디펜드 하죠. 그러니까 네, 루트 토크에 디펜드한 게 아니고 이제 모든 바디의 토크에 대해서 디펜던트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바디 토크를 다 넣고 시뮬에서 돌렸을 때 이제 루트 좌표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 텀이 빠진다는 건 이제 루트 좌표를 고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다르게 하다. 그러니까 루트가 좀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네 가지 텀이 있고, 네, 일단 이쪽에서는 이런 식의 네 가지 텀만 했습니다. 왜냐면 다른 태스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레퍼런스 모션만 따라가는 모션이기 때문에, 코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트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코스트 샘플링하고 이제 레퍼런스 모션 데이터 기반으로 샘플링을 하면 결과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얘네가 추가적으로 한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아이디어 모션을 그 트랙토리가 없는 상태에서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디어 모션이라는 거는 이제 주로 힘 빼고 있는 모션이죠. 그래서 의자에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거나 또는 가만히 서서 대기하거나 이런 식의 모션, 아이디어 모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비디오 게임의 그냥 NPC나 또는 영화의 백그라운드 캐릭터 이런 것들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사용이 되는 반면에 이제 얘네가 주장하는 바로는 모션 캡처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파퓰러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 많이 찍지도 않고 그 유명한 CMU 모션 캡처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서도 몇 개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모션, 사실 이런 모션 필수적이지만 사람들이 실제 모캡은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얘네가 제안한 거는 키포즈만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키프레임 데이터, 키포즈 한 5개만 주면은 이제 그 가운데에 대해서 모션을 만듭니다. 그 가운데에서 모션을 만드는 메소드는 이제 저 RIT의 베이스였다고 하는데, 이제 RIT가 보니까 Rapid Exploring Random Tree라고 합니다. 그래서 랜덤 트리 기반으로 이제 적당한 컨트롤 플래닝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이제 샘플링을 해서 마찬가지 알고리즘을 돌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디 모션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도 추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까지가 이제 메소드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컨트롤 리컨스트럭션 같은 거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동작이고, 이건 이제 모션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구르는 동작을 주고, 지금 아까 같이 바닥 높이나 이런 것들의 환경을 다르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지금 바닥이 약간 이렇게 꺾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작에 써도 잘 되고, 지금 더 높은 위치에서 주면 이제 알아서 점프를 해서 구르는 동작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물리기 환경을 잘 따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점프를 한다기보다 그냥 구르는 동작을 주고, 이제 지금 그러니까 환경을 지금 이렇게 차 있는 공간에 주면 이제 알아서 그냥 구르는데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 바닥의 높이가 다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거를 이제 알아서 만드는 거죠. 올라가기 위해서. 서클을 생성하는 거죠. 이거 지금 바닥이 약간 이렇게 꺾여 있고, 이것도 그냥 구르는 모션이에요. 그러니까 밸런스 컨트롤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냥 이렇게 내려가서 구르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점프하는 모션이 없는데 점프를 하면 진짜로 루트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저 환경에서의 맞추는 거죠. 지금 저게 돌릴 때마다 달라질 수 있나요? 그 샘플링 기반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픽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말 그대로 샘플링 개수랑 그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걔네가 가장 최적의 결과라고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똑같은 샘플 횟수로 계속 돌렸을 때는 결과가 베리에이션이 있다고 해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얘네 결과가 있긴 한데 그냥 워낙 비슷해서. 네. 방금 키가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면 루트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스킬을 어느 시점 그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말은 없는데 아마 똑같이 줘도 되지 않을까요? 생각합니다. 아니면 루트와 높이에 대한 걸 뺐거나. 근데 네. 그러니까 만약에 루트 높이가 있어도 어차피 지금 그냥 중력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그냥 주고 최대한 만족시키는 텀을 가기 때문에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결과 봤을 때 그냥 루트 하이트 뺀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건 이제 실험할 때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마찬가지로 모션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그냥 걷는 모션을 주고 지금 바닥에 자갈 같은 걸 깔았어요. 그래서 바닥에 자갈 같은 거 깔면 이제 약간 바닥을 지압하듯이 걸어가죠. 네. 그리고 이거는 얼음 위에 걷는다. 그래서 얼음 위에 걷는다 사실 그냥 그 시뮬레이션 할 때 그 마찰 계수를 더 낮게 주면 이제 좀 약간 미끄러지듯이 걷죠. 그래서 그런 식의 물리 기반의 캐릭터에서는 그런 게 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평행봉 위를 걷는데 그 높이가 그 폭이 다양하게 주고 걷게끔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모캡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에디트해서 약간 지금 풋슬라이딩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저런 데이터를 그냥 주고 이제 따라가라고 하면 물리 기반에 맞기 때문에 풋슬라이딩 같은 게 해결되고 따라 걷는 모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모션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요. 이제 지금 평행봉이라고 하면은 네.
그렇죠. 그리고 샘플링을 해서 만약에 이쪽으로 하면 떨어지니까 떨어지면 코스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빼버리는 거죠. 샘플링을 될 때 컨택트 포즈 상관 안 해요. 그러니까 샘플링 포즈, 그러니까 아까 그냥 약간 발을 다른 바깥쪽으로 뻗는 포즈를 주면 이제 그걸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죠. 그럼 시뮬레이션은 지금 그냥 OD 엔진 같은 썼는데 이제 그 시뮬레이션 주면 이제 중력 같은 시뮬레이션 돌리면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냥 물론 이제 그 컨택트 자체는 그 시뮬레이션에 알아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컨택트 상태가 그렇게 크게 상관 안 해요. 아까 그 컨택트가 있으면 이제 포즈가 잘 되는 거고 컨택트가 없으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코스트 올라가서 그걸 선택 안 하는 거죠. 만약에 중간에 붙는 포즈 이런 거에 밀면은 네. 그 타겟 따라가려고 뭔가 힘을 따라갈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뒤에 또 있어요. 약간 다른데 하여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모션 리타겟팅인데요. 그래서 아까 사람 모션에서 굉장히 작은 아까 이제 아시모 라이크 로봇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시모 스타일의 로봇을 이게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1.2m고 사람은 뭐 1.7m 정도의 모션 모델을 캡처하고 그럼 그걸 그냥 말 그대로 1.2m에 맞게 스케일만 합니다. 스케일만 하니까 아까 뭐 땅에 파묻히고 이런 모션이 나오죠. 그런 모션을 그냥 인풋으로 주면 이제 얘네가 잘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션 캡처 데이터가 그렇게 리타겟팅 한 게 그냥 가장 단순하게 스케일만 맞춰서 어색한 동작을 줘도 이제 물리 기반에서 다른 캐릭터에 대해서 리타겟팅이 잘 된다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 모션. 그래서 인풋 모션이 인풋 키포즈 이렇게 5개를 줍니다. 5개를 주고 아까 말했듯이 컨트롤 플레잉 알고리즘으로 이제 적당히 모션을 만들고 이제 그 샘플링을 돌리면 이제 이런 식의 모션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냥 적당히 힘을 빼고 토크를 줘서 이렇게 그 포즈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포즈만 주고도 저런 식의 아이들 모션은 생성을 한다. 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MU 지금 그냥 매뉴얼하게 준 거는 어색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CMU 오캡 데이터랑 자기들의 키포즈만 준 리저트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것도 자연스럽다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질문 내용과 비슷한데 힘을 주면 어떻게 되냐는 건데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해 이거는 약간은 거리가 있는데 힘을 주면 말 그대로 그냥 힘을 준 상태에서 그 풀 따라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힘 같은 경우도 이미 인풋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페일리어 되는 건데 얘는 그걸 어떻게 하게 된다면 이제 각 동작에 대해서 컨트롤을 다 만들어 놓고 힘을 주면 이 힘을 줘서 만약에 포즈가 아까처럼 서 있다가 갑자기 넘어진다. 그럼 넘어진 상태에서 가장 흡사한 컨트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넘어진 상태에서는 떼굴떼굴 구르는 게 흡사하니까 그냥 떼굴떼굴 구르는 컨트롤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나름 연출을 한 네.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 가지 컨트롤 만들어 놓고 모션 컴포지션도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컨트롤 바꾼 거죠. 그냥 넘어진 상태에서 가장 흡사한 컨트롤 찾으면 일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 컨트롤을 하고 물론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매뉴얼한 가이드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또 부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힘을 받거나 해서 모션이 달라지면 그 앞에 얘네 말로는 200ms까지는 똑같이 재생을 하면서 이제 계속 찾는다고 합니다. 찾아서 가장 흡사한 전부터 이제 다시 재생을 하기 때문에 컨트롤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컴포지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뭐 걷는 것 같은 경우에 이제 5.2초에 걷는 영상이 아까 말했듯이 그런 효율적인 타임 스텝을 쪼개서 62개의 타임 스텝을 했을 때 리컨스트럭 시간이 133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짧다면 짧은데 이제 컴퓨테이션 한 과정을 보시면 내가 80개의 코어를 썼어요. 그래서 각 노드당 이제 쿼드 재온 프로세서를 2개씩 달고 그 노드를 10개를 만들어서 그래서 10개를 붙여서 이제 병렬을 굉장히 잘 그래서 아까 병렬 알고리즘 같은 게 있다고 했던 게 이제 어떻게 그 마스터에서 이제 프로세서로 작업을 넘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샘플링 기반에서 이렇게 컴퓨팅 시스템을 이용해서 속도가 빠르긴 한데 물론 이제 일반적 환경에서 굉장히 오래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디스커션입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에서 일단 스케일 얘네가 이제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써놓고 끝내는데 이제 스케일러빌리티가 있는데 약간 이거는 좀 황당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말한 게 80개 코어를 썼을 때 일반적으로 1초 모션 리컨스트 할 때 25초가 걸리더라. 그래서 실제 아티스트 작업할 때 더 많은 코어를 쓰면 충분히 이터랙티브한 스피드로 가능할 거다. 그래서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자랑스럽게 써놨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아마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같은 거 이용하면 가능할 거다라고 써놨는데 이제 그런 건 굉장히 비쌀 텐데 뭐 산업체 같은 데서는 필요하다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리컨스트럭션이 로부스트하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성공 확률이 80% 넘는다는데 성공률이 보니까 그냥 걷는 모션에서 걸으면 성공이고
골라야 되는 모션에서 그냥 구르기만 하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확률이 높아서 로버스트한데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결과 모션들이 10초가 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모션만 했는데 이제 긴 모션 같은 경우에도 샘플링 기법을 발전시켜서 하겠다고 써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015년 유로로틱스 논문에는 뭐 한 1분짜리 모션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버스트니스 오브 컨트롤 앤 제너럴라이제이션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논문이 이제 그냥 모션 데이터 따라가는 거지만 컨택트 상관없이 하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 같은 게 굉장히 로버스트하고 일반적으로도 아무 모션에 다 쓸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 논문에서는 이제 이 논문에서 실패한 것들을 예로 들면서 이제 실패하기도 하는데 이제 컨택트와 상관없는 모션들을 하기 때문에 제너럴하다 돼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각종 모션 어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모션 데이터를 그냥 주고 이제 물리적으로 맞는 모션 생성해버리면 이제 물리적으로 맞지 않는 노이즈를 제거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모션 클린업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션 스무드니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까 모션이 약간 떨리잖아요. 그래서 스무드니스 텀을 얘네가 제대로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리 그냥 우리는 스무드니스 모션에 대한 메커니즘이 아직 없다. 그래서 뭐 차후에 버터워스 필터 같은 걸로 포스트 프로세싱 하거나 또는 커스텀에 스무드니스 같은 걸 넣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식으로 써놓아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디스커션이고요. 예, 그래서 끝입니다. 질문인데 샘플링 그래프 프랑스 그래프 깔아서 그래서 되게 유니폼 샘플을 했다고 했잖아요. 샘플할 때 샘플 지점에서 유니폼하게 아니 샘플 하이퍼큐브 샘플링을 해서 그러니까 요 한 지점에서 이제 확률을 계산해서 발생 확률을 일정한 구간에 나누고 그 구간 안에서 랜덤 샘플링을 한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덴스한 구간이 이제 구간이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샘플링을 한다. 그 이제 따뜻하게 붙어있는 구간이라는 게 잘 되는 구간들이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정한 확률의 구간을 쪼개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는 확률 일정하게 쪼개려면은 좁은 구간으로 이렇게 쪼개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빨간색 아랫부분이 지금 됐어요.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세이브된 거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코스트의 40%를 날려버리면 위에가 좀 날아가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레인지에서 지금 그 아까 무슨 x6승 관련 펑션을 이용해서 디스포지션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샘플들이 나오지 않나. 사실 코스트가 높은 걸 아예 빼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왠지 잘 40%를 굳이 날려버리는 이유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냥 실험적으로 모션이 잘 나와서 그러니까 의외로 한 포즈에 대해서는 로컬 미니가 굉장히 심해서 그냥 코스트 낮은 것들이 결과적으로서는 잘 되는 모션이 많아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링크전에 떨리는 거 있다고 네. 했는데요. 혹시 그 떨리는 이유가 상수값 잘못 쓰면 떨릴 수 있어요. PD.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보면은 그냥 상수로 정해놨다 어떻게 구했다 이런 말은 전혀 없고 네.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아까 말했다시피 모션에 대해서 다양하게 줬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뭐 그걸 어떻게 책정했다고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각 조인트마다 얼마나 그 정도가 심한지를 보고 임의로 준 게 아닐까. 그래서 사실 그것만으로는 이제 모션 스무디스를 100%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포즈를 맞추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모션 스무디스 텀이라고 하면 코스트에서 그 앞뒤 보고 이제 앞뒤 뭐 속도나 가속도에 대해서 텀을 주죠. 그래서 스무디스를 맞추는데 이제 여기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